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I'm sorry to American friends because this session will be done by the Korean language for the convenience. I'm sorry. 네, 사실 학회 이렇게 행사 총무이사 하다 보면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GSK에서 싱그릭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백시네이션 그 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의 어젠다고요. 먼저 제 실제 환자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58세 남자분이셨고요. 이미 저한테 4년 전에 MI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최근에 이제 제 외래 왔을 때 눈 쪽에 이렇게 자꾸 불편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마 대상포진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뒤에 환자가 정말로 이쪽에 피부 발진이 생기면서 안과 내원했더니만 말 그대로 안구염이 생겨서 시야장애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환자는 반대 환자입니다. 7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인데 이미 이제 베리솔라 조스터를 이제 진단받은 뒤에 워낙에 이게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치료 과정 중에 가슴에 통증이 발생했는데 환자분께서는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대상포진의 통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엔자이나 앤 페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한 이틀쯤 뒤에 근처 개인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만 트로포닌이 올라가 있는 심근경색으로 확진이 돼서 저한테 오셔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간혹은 이제 환자분들이 체스트페인으로 제 외래로 오시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때 또는 이렇게 병동에 있는 환자들한테 특히 레프트 사이드 체스트 월 페인을 호소할 때 이게 전형적으로 엔자이널 페인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베르셀라 조스티안 페인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피부 병변이 보이면 대상포진을 하고 확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을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심장 및 혈관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피부 병변이 보이면 그래도 뭔가 굉장히 좀 큰일을 했지 않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앞 시간에도 베스큘라 펑션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지만 최근에 이런 베스큘라 펑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심근염,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뉴모니아,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굉장히 서틀한 인플라메이션 레벨 또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바이러스형 인펙션조차도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서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보시면 CMV, HBV, HCV, HIV, HPV 모든 바이러스가 인플라메이션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의 이벤트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 인펙션과 인플라메이션이 그러면 어떻게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단면적인 그림을 보면 앞 시간에 언급되었던 엔도텔륨 데미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데미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스텝 중에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이런 바이럴 인펙션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옥시다이즈된 LDL이 엔도텔륨을 통해서 침입하게 되고 리피드가 글루코젠이다 결국에는 플락이 럽처되거나 결국엔 스로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바이럴 인펙션은 아주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특정 보험회사의 이런 광고 카피죠. 굉장히 젊음이 길어진 우리가 롱제비티가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어큐트 하트페일러이죠. 급성 심부전 환자한테는 갑자기 환자가 숨이 차고 이디마가 생기고 붓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일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죠. 실제로 크로닉 컨디션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는 인펙션 자체가 어떤 환자의 컨디션을 더 나쁘게 함으로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을 프리벤션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heart vascular problem 또는 다이아베티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인펙션이 이미 일어난 환자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벤트 리스크를 올리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1.7배, 모탈리티를 1.6배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는 환자분들이 다이아베티스나 또는 카디오베스큘러 하트 디지즈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인펙션과 인플라메이션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곧 RSV 바이러스도 백시네이션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SV 바이러스도 한때 특정 병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팬데믹하게 벌어지면서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RSV 바이러스도 보시는 것처럼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로 인한 모탈리티와 그 다음에 호스피탈라이제이션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을 예방할 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위험이 적게는 14에서 무려 22%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많게는 63%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펙션과 인플라메이션을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인펙션과 인플라메이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50세 이상 또는 75세 이상의 굉장히 엘더리 페이션트들에게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뉴모니아, UTI, URI, 뭐 조스터 등등등 각종 인펙션으로 입원을 했던 환자분들은 추후에 정말로 이런 주요 심혈관 질환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냐 봤더니만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 바이오뱅크 약 33만 명 정도 되는 환자를 분석을 했던 연구 결과인데 11년간 팔로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인펙션을 입원 한번 했던 사람들은 약 10년쯤 뒤가 되게 되면 어떤 이벤트이든지 간에 적어도 1.6배에서 많게는 한 2배 정도까지 많이 위험해지더라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보고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중에 특히 바이럴 인펙션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조스터, 그 다음에 CMV, 뭐 파보바이러스, 콕사키, 최근에 사르스까지 이런 이벤트들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특정 베스큘러 패티를 특정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이오카다이티스, 엔세팔라이티스뿐만 아니라 베스큘러의 다이렉트한 인저리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백시네이션 그 인펙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 리커버리 과정 중에 또는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베스큘러 패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이미 병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써봐도 이런 베스큘러 패티 스트로크 리스크를 줄이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백시네이션을 통한 프리벤션이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심혈관 질환 이벤트는 리피드, 블러드 프레셔, 글루코스 등 또는 카디오 메타볼릭 프로파일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라메이션 스테이티스인 것 같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의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요 심혈관 질환 이벤트가 증가되게 된다고 되어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바이럴 인펙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백시네이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개발했던 많은 의료적 발전 중에서도 백시네이션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하나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여기 계신 쌤들은 다 아시겠지만 백시네이션 자체가 뭐 우리가 인플루엔자든 어릴 때 많은 여러 가지 백시네이션인 간에 백시네이션 자체는 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치료 비용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려 19배 정도의 더 비용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백시네이션의 비용에 대한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백신을 통한 효과는 충분히 회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처럼 심혈관 환자 또는 엔도크리nolo지스트 또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보는 쌤들이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 치료 전략에 있어서
메인테너스 페이지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백시네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인플루엔자도 있고 뉴모코칼 백시네이션도 있고 조스터 백시네이션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약제를 쓰시고 좋은 운동법을 알려주셔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마찬가지로 백시네이션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젊을 때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도 버팁니다. 그러나 지금 저처럼 목소리가 변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어느 순간 한 방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드 피리어드가 되게 되면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CKD가 있거나 카디오베스큘러 디지가 있는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도 중요하지만 동반질환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반질환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로 인한 싱글스, 즉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환자분들이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백시네이션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이 없게도 한번 베리셀라 조스터 대상포진이 이완이 되고 난 다음에 재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재발하는 위험을 봤더니만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코모비디티가 70만 명 가구 환자를 분석해 봤더니만 코모비디티가 많을수록 재발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백시네이션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냐 봤을 때요.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이벤트의 약 1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질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 두 번째 케이스처럼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MI가 생기거나 스트로크가 생길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말씀드렸지만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회복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이런 심혈관 이벤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구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챗GPT 같은 데 들어 찾아보시면 이런 훌륭한 그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조스터 바이러스 인펙션이 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혈관 안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이나 또는 하트, 마요사이트 등의 이벤트를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주로 대상포진이 이완이 되게 되면 한 달 또는 1개월, 1주에서 2주 정도, 4주 정도 사이 소위 말하는 초창기 때 이벤트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초창기에만 벌어지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주로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같은 만성질환인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초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0년, 12년, 14년, 즉 롱텀하게 이벤트를 계속 만들 위험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완이 됐다고 해서 뒤에 저희 감염내과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겠지만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 반드시 리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백시네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12한 조스터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계셔서 하페일리나 CVA가 있던 사람들이 인하스피탈 모탈리티가 보면 약 2배 정도 증가하더라. 그리고 한 반절 정도밖에 못 살더라. 로우 서바이벌 레이트도 낮더라.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인상적인 그림을 한 장 골라봤는데요. 보시면 50세가 넘으면 저도 원래 만 51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됐고요. 당뇨병, 고혈압, 저희가 많이 보는 여러 가지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 이미 에스태블리시 된 카디오베스큘라, 세레브로베스큘라 또는 하페일리 환자들이 모두가 이런 싱글스에 이완이 될 위험이 높게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싱글스에 이완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디지즈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배를 피거나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된 환자분들은 조스터 인펙션만으로도 바이러스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시네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